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맡게 된 정재우라고 하고요. 저는 어, 전업 투자자로서 암호화폐를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보다 지식이 되게 일천해서 제가 공부한 것을 제가 정리한 것들을 좀 같이 뭐 공유한다고 생각하고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어,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나? 예, 저는 사실 한 2, 3개월 정도 지금 이제 암호화폐를 공부하다가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흥미가 생겨서 그걸 하게 됐고요. 어, 원래는 솔라나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고 싶긴 했는데 최근에 에테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다 보니 에테나에 대해서 공부한 것들을 좀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 스테이블 코인 잠깐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에테나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암호화폐 거래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은 계속 늘고 있고요. 어, 일일 활성 주소 점유율로 측정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의 21%를 차지하면서 디파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A16G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어, 이것도 간단하게 어, 크립토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이 감소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월간 활성 주소 수가 이렇게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 가치입니다. 지금 2023년 거래 가치를 이제 어, 실제 비자나 마스터 기업과 좀 비교를 해보면 비자와 비교해도 한 119%에 해당하는 거래액을 보였고요. 마스터카드와 비교해도 거의 200%에 달하는 거래액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어, 성장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중에 스테이블 코인의 지금 가장 큰 점유율을 갖고 있는 테더를 보면 어, 테더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린 기관이 지금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하고 JP 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파고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테더는 직원이 200명밖에 안 되는데 상반기에만 거의 52억 달러 수익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테더가 계속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디지털 자산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총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밀어내고 온체인 거래량이 한 30에서 50%를 이제 차지하게 되었고요. USDT, 테더 USDT와 솔라나, 솔라나의 USDC가 상위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어, 미 국채를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봐도 어, 20 세계에서 20번째로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에 이르더라고요. 어, 물론 이건 이제 테더와 서클을 다 합친 수치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신흥 시장에서도 브라질, 나이지리아, 터키, 인도네시아, 인도 같이 뭐 인구가 많은 신흥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결제하고 거래하고 저장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고 있고요. 이게 달러를 수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다 보니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밀어주려고 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클과 스테이블 코인 거의 90% 이상이 이제 서클과 테더인데, 서클과 테더는 지금 국채를 보유하고 어서 국채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자가 전혀 지금 지급되지 않고 있고요. 어, 2024년 이제 중순부터 이 경쟁과 수요가 이제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미국 지역에서 운영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자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이제 사용자들에게 이전하기 이제 시작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서클과 테더가 아닌 이자는 스테이블 코인 시작은 어떨까? 이제 보게 되면 역시 우리 제가 발표드릴 이 에테나 에테나 USDE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여서 규모는 아직 작지만 시장에서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카테고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를 지금 전망하는 리서치 기관들은 2030년 되면은 그 전 세계 M2 물량의 거의 1% 가까이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2030년 되면 스페인에 이어서 13번째로 M2 통화량이 많은 화폐가 될 전망. CAGR 38%로 성장하시는 걸 보실 수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와 서클을 다 합친 것들이 지금 어, 중, 어, 독일, 한국과 독일 다음으로 화폐 통역이 많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테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에테나가 지금 보면 프로젝트를 만든 지 12개월 만에 거의 6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그동안에 거의 뭐 처음에 수익률이 더 높았지만 지금 한 20에서 30% 수익률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전체 이데리움 미결제 금액의 10%를 지금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어, 에테나가 무엇이냐? 에테나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에테나는 이더리움에 구축된 합성 달러 프로토콜로서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한 달러 저축 자산인 USD2를 제공합니다. USD2의 그 패그 안정성은 프로토콜 보유 자산에 대한 델타 헤지 파생 상품 포지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 패그 안정성이 보장이 되며 현물 암호화폐 자산과 선물 포지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USD2의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이제 유저 B부터 시작을 해서 어, 유저 B가 에테나에 USDT를 예치하면 USDE의 민트가 이제 되고요. 에테나는 이제 그 예치금을 받아서 OES 제공업체를 통해서 자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OES 제공업체가 결국은 어,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팔면서 선물을 공매를 취하면서 이 차익 거래를 통해서 가격 변동성을 최소한으로 0에 가깝게 줄이게 되고요. USDE 보유자는 언제든지 USDT로 환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저 A 같은 경우가 환매 요청을 하게 되면 에테나는 OES 업체를 통해서 이 포지션을 정하고 바로 유동성을 마련해서 USDT를 지급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SD의 수익률 구조는 슬리피지 체결 수수료하고 어, 예, 그리고 그 체결 수수료뿐만 아니라 그, 그 차익 거래에서 나오는 그 이익을 가지고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에테나는 발행 또는 USD의 상한을 통해서 수익을 얻지 않고요. 모든 수수료는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제 USD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델타 중립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차익 거래를 기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델타라고 하는 것은 이 금융 상품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 파생 상품의 계약의 민감도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발생 홀자가 1 이더에 대해서 대아테나가 해지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USD 백킹은 1 이더 양의 델타를 가지게 되는 그런 변동성이 있는데
1 이더 USD의 가치는 이더 현물 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동일하게 변동되기 때문에 위험을 해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그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이 해지 자산의 가격 변동과 1대1로 어, 상쇄되게 공매도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이 최소화되는 그런 구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저가 100달러어치의 이더를 사고 이더는 아테네는 이 수업을 통해서 이더의 변동성을 상쇄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변동성이 0이 되는 그런 흐름을 간단하게 조금 더 빨리 설명드릴게요. 델타 중립성의 안정성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포트폴리오 델타가 있으면 델타 중립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고요. 포트폴리오 자산의 기초 가격 변동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이더를 제공하는 사용자로부터 에테나가 자연스럽게 1이더의 양의 델타를 갖는다고 가정해보면 에테나가 1이더 상당의 델타를 해지할 때 명목 포지션의 크기가 1이더와 같은 무기한 계약의 숏 포지션을 취하면서 에테나의 포트폴리오 델타는 0이 변동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이더의 가격이 갑자기 3배로 올랐다가 1초에 90% 하락할 수 있지만 이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리터 가격이 3배 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동일한 3배 상승했지만 거기에 동일한 규모의 숏 무기한 포지션을 발생함으로써 변동성의 손실을 완벽하게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장외 위탁 구조인데요. 에테나가 직접 이런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외 결제 기간에 보관이 되면서 커스터디와 거래소 간의 담보가 이동하는 유일한 경우는 자금이 또는 실현된 손익을 정산할 때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거래소 고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중앙화된 거래소에 담보를 위탁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는 프로토콜 이 SUSD 스테이킹이라는 이 보상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USDE를 스테이킹을 하여 SUSD를 받아야지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USD를 단순히 보유하는 것보다 SUSD로 변환을 해서 추가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무기한 선물 포지션과 이 펀딩 수익까지 발생이 되고요. 이 펀딩 수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통상적으로 롱 포지션을 많이 갖고 보유하고 있는 트레이더에 반해서 숏 포지션이 적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갖고 있는 트레이더들은 숏 포지션을 갖고 있는 에테나에게 펀딩 수익을 일정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기한 선물 포지션과 펀딩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높은 연이율을 18%의 높은 연이율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기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단 검열 위험성, 은행 의존도, 무수익 리스크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검열에 취약하다. 수탁 위험성이 문제죠. 사용자가 이를 환전하려고 해도 발행사가 자산을 동결하거나 환전을 막아버리면 개인 입장에서는 환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은행이 있습니다. 기존 은행 인프라 국가별로 진화하는 규제에 대해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제의 문제가 있고요. 또 현재 테더나 서클 같은 경우는 담보자산을 활용한 수익을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는데 이 디페그 위험을 사용자에게 외부화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는 그런 무수익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2022년 그 미국 정부가 특정 지갑 주소를 제재하면서 테더 발행사는 이를 보고 바로 그 지갑을 동결해서 인출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막았어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보면 서클이 이제 실리콘밸리에 33억 달러를 예치하고 있었는데
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가치가 0.87달러까지 급락하던 디패깅 현상이 있었거든요. 이제 결국 미국 정부가 개입해서 보증을 해줬지만 은행 시스템이 흔들릴 경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사례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의 이익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들에게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디패그 위험에 대해서 전혀 해칭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게 지금 이제까지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그 밖에 이제 덱스 스테이블 코인들이 여태까지 또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한 담보 의존성. 스테이블 코인, DAI 같이 과도한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리움 가격이 급락 시 대량 청산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취약점이 존재하고요. 어, 이 이더리움 담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온체인 수요가 많을 때만 계속해서 발행이 되고 확장이 가능하며 시장이 침체됐을 경우나 거래량이 줄었을 때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뭐 테라 루나 사태처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고요. 또 델타 중립성 합성 달러의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UXD 프로토콜 사례에서 유동성이 부족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해킹에 대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점이 여러 개 있고요. 에테나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면 USD는 이더의 수요에 의지 않고 오로지 파생 상품 현물롱 선물 숏 해칭 전략으로 해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중립성 모델을 개선해서 어,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뿐만 아니라 어, 바이낸스 같은 그런 중앙화된 거래에서 이 상품 시장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가치 유지를 넘어서 스테이킹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이득을 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서 어, 다 경쟁사보다 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이런 특정 자산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또 구조로 해서 자산 동결 및 시스템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USD2의 시장의 기회가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 기존 스테이블 코인은 수익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천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했는데 여기서 수익성까지 붙으면 최소한 200억 달러 이상의 즉각적인 시장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에테나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 이 USD2로 전환되면서 연을 제공하는 게 얼마나 갈지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좀 해야 하겠지만 이런 것도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단순 가치 수익을 창출하는 인터넷 화폐로 진화를 하는 에테나의 입장이고요. 다의 리스크가 뭔지 한번 좀 아까 말씀드린 어, 달러 합성 단점인 그 스마트 컨트랙트 버그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항상 버그가 있거나 해커가 공격하면 되게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 취약점을 통해서 해커들이 자산을 불법 탈취하는 그런 사례나 방법들이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리도 지금 현재 그 이더의 리도처럼 철저한 코드 감시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거버넌스 도입해서 중앙화 위험을 감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보안 점검과 취약점 발견 시 신속한 패치 등용 등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가 또 있다면 스테이킹 이더의 가격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테이킹 이더가 그 보통 이더리움보다 가격이 더 높긴 하지만 가끔씩 그 현물 가격과 스테이킹 이더의 가격이 달라 차이가 발생되면서 스테이킹 이더를 보유한 사용자들이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의 가격 리스크도 항상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래싱 리스크, 뭐 이건 다 어디에나 마찬가지지만 그런 블록이나 부정한 블록을 생성하거나 이중 서명을 한 그런 검증자의 헐 같은 경우가 생기게 되면 스테이킹한 자산이 다 몰수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리스크가 있다면은 결국 거래소 리스크인데요. 이 거래소 리스크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래소의 장애나 뭐 오류로 이런 펀딩 수수료나 숏 포지션 손상이 아예 불가능해질 때, 그럴 때 이제 거래소 실패로 인해서 담보금 손실이 생길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과연 예치금으로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FTX 사태 때를 시뮬레이션 해서 보면 이더가 한 20% 하락하는 상황에서 거래소별로 한 0.5에서 2%의 담보금 손실이 있었다. 이 손실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에테나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 거의 모든 거래소에서 동시에 이더가 10%씩 하락하고 그럴 경우에 담보금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보면 현재 지금 한 5.5빌리언 규모의 지금 이더 에테나에서 거의 한 1억에서 1억 1.5억만 약 1억 1,500만 달러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예비금을 더욱더 증가시키거나 USD 발행량을 조절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리스크가 있다면 스테이킹 이더의 수익률, 그러니까 이더 USD2의 그 이율 구성 요소를 보면 그 스테이킹 이더의 기본 수익률과 펀딩 수수료로 구성이 되는데 과거 3년 데이터 분석해 보면은 통상적으로 그숏 포지션에 대해서 그런 펀딩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한 10% 정도에서 그숏 포지션에 대한 수요가 없다 보니까 마이너스 펀딩 수수료가 나오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마이너스 이자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막 18%, 뭐 27% 연이율이 그런 변동성과 위험을 감수하고 받는 이 연율이 과연 적당한 보상인지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